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진우입니다. 오늘은 혈관 건강, 당뇨, 그리고 다이어트에까지 도움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4년이 저물어 가고요. 2025년을 맞이할 시기가 벌써 다가왔습니다. 어느새 올여름 참 덥기도 하고 겨울엔 또 매우 춥다고 하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다이어트라는 것은 우리 인류의 큰 숙제로 자리 잡은 지가 외국에서는 한 50여 년이 좀 넘은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20, 30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요, 사람들이 다 말랐었어요. 뚱뚱한 게 흉이 되지 않았습니다. 와, 뚱뚱하면 사장님 같다느니, 부티난다느니, 이랬었죠. 저 어릴 때는 한 반에 뚱뚱한 애가 1명 내지 2명 정도 있어서 꼭 그런 애들을 뚱뚱하다고 놀리기까지 했었죠. 잘 없기 때문에. 그때는 안경 쓴 친구도 한 반에 한두 명이고 이랬으니까 살찐 친구도 참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 60년대 사진 보면 살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생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활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고요. 그러니까 먹거리의 변화, 그 다음에 활동의 변화,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다이어트가 큰 숙제로 다가오는 이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채널 주로 구독자가 50대 이후 60대 또 70대이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때 와서 이제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되죠. 왜? 우리 몸이 항상성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운동하는 것도 이제 조금 한계가 있는 연령대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생리상 자꾸 근육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도 자꾸 낮아지고 활동량도 어릴 때보다 훨씬 줄어들죠. 예전에 막 바삐 움직이고 했는데 50대 이후가 되면 좀 활동도 줄어들고 근육량도 줄어들고 기초 대사량도 내려가는데, 먹는 거를 조금 줄여봤어요. 그런데 살이 잘 안 빠지죠. 왜냐면 먹는 걸 줄이려면 완전히 많이 줄여야만 좀 체중이 빠질 텐데, 굶어서 살이 빠지면 근육이 먼저 빠지기 때문에 이것 또한 추천할 만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 그리고 이때 꼭 먹어야 할 음식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보면은 제일 먼저 관찰해야 할 것이 나의 식습관입니다. 식습관 중에 몇 가지 식습관을 개선하면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체중이 조절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이어트 할 때 나를 살펴봐야 할 식습관 첫 번째는요, 빨리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고 위장이 부풀어오르고 포만감을 느낄 때까지 시간이 한 20여 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우리 식사 시간이 어떻습니까? 제가 다른 채널에서 음식 먹는 걸 보면 10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런데 더 빨리 먹는 분들은 5분도 안 걸려요. 저는 이렇게 빨리 먹는 편은 아닌데도 10분 정도면 다 먹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 식사할 때 1시간을 먹는다, 그러니까 대화하면서 먹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식사할 때 모든 것을 너무 한꺼번에 먹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서양식 코스 요리가 굉장히 좀 짜증났죠. 이걸 하나씩 주는 거야. 그리고 풀부터 주고 이러는데,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배워야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번에 쫙 깔아놓고 먹기 때문에 밥이랑 반찬이랑 마구마구 먹죠. 마구마구 먹는데 입에 음식이 남아있는데 계속 넣어요. 그러니까 10분, 5분 안에 먹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대화도 없고. 예전에는 밥 먹다가 말을 하면 너 밥 다 먹고 말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빠르게 먹기도 했었는데, 어찌됐건 우리 식사는 한꺼번에 쫙 제공이 되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부터 먹고 그 다음에 손이 안 가는 걸 먹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천히 먹는 방법. 왜냐면 우리 위가 부풀어 오기 시작할 때 이때 포만감을 느끼는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미 우리는 밥을 다 먹었어요. 이때 분비돼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짜장면 곱빼기를 먹을 때 대화를 하면서 천천히 먹잖아요. 절대 먹을 수가 없습니다. 포만감이 오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하면 짜장면 곱빼기를 먹느냐? 말도 없이 그냥 계속 집어넣는 거죠. 이거 면치기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먹으면 짜장면 곱빼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만감이 오기 전에 다 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먹기를 하되, 그 실천 방법 첫 번째, 음식이 내 입에 있을 때는 수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손을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채로 음식을 다 씹는 것입니다. 입이 비어 있을 때 이제 새로운 음식을 먹는 것, 이거를 연습을 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천천히 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 천천히 씹으면 그 음식 고유의 맛도 잘 느끼실 수가 있고요. 소화도 잘 됩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면. 예전에 어른들이 많이 말했죠.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라. 뭐 20번, 100번을 씹어 먹어라. 입에서 녹을 때까지 씹어라.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다이어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천천히 먹고 포만감을 느끼는 방법, 그 두 번째는요,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식이섬유, 채소 같은 것을 먼저 먹어서 어느 정도 포만감을 가진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 되지 않죠. 왜냐면 우리 앞에 밥과 반찬이 한꺼번에 쫙 펼쳐지기 때문에 그냥 마구 우구적 먹는데요. 반찬을 밥처럼 먹고 밥을 반찬처럼 먹어라. 그래서 채소, 나물 여러 종류를 짜지 않은 것들을 먹고 어느 정도 포만감이 생기면 이때 고기 반찬이나 이런 것들을 또 채소와 먹고, 마지막에 밥과 약간의 반찬을 먹으면 밥을 적게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밥이 나오자마자 쌀밥부터 먹기 시작하면 다른 거는 못 먹고 쌀밥만 먹게 되는 결과도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여튼 음식을 천천히 먹어서 다이어트를 이뤄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살이 찌게 되고 고지혈증 그리고 당뇨가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너무 과도하게 정제된 단순당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바로 흰쌀, 그리고 밀가루, 빵, 과자 이런 것들인데요. 저 다이어트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저는 많이 안 먹는데 살이 찐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근데 두 가지 종류예요. 정말로 흡수력이 너무 좋은 분들이 있어요. 조금 먹어도 다 내 에너지가 되고 살로 가고 빨리 배고프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거냐, 너무 단순당만 먹으니까 빨리 먹고 빨리 배고픈 거예요. 너무 단순당만 먹으니까, 그러니까 밥만 먹는 분들이죠. 근데 이런 분들이 밥만 먹냐, 각종 간식들,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회의실이나 탕비실에 가면 스낵류가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거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이거 떨어뜨리면 어떻게 보면 업무상 소홀하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회의할 때 깔아놓는 음식들 이런 것들을 진짜 주머니에 한가득 넣고 하루 종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많이 안 먹는데 살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차라리 제가 그래요. 차라리 식사를 해라. 식사 사이에 밥을 한 끼 먹는 것이 낫지, 그 각종 무슨 엄마 손 파이니 무슨 입에 쏙도 초코파이 이런 게 밥 한 그릇보다 더 칼로리가 높을 수도 있고, 여기에 또 이제 거기 탕비실에 있는 주스를 마셔요. 그럼 이것도 밥 한 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서 한 10분 사이에 밥 두세 그릇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의 당을 섭취하고 자기는 이제 물만 마셨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실제로 밥은 적게 먹는 분들도 있어요. 배도 적고 막 작고 이래가지고 식사량이 작은데 하루 종일 이런 주전부리를 의식을 못한 채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안 먹는데 살이 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관찰해 보면 뭘 계속 먹고 있죠. 칼로리는 높고 빨리 분해되고 또 빨리 배고파지는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여기에 또 업무를 마치면 회식을 가서 또 음주를 한다고 엎친 데 덮치죠. 이런 식습관이 이제 이런 혈관 문제라든지 당뇨, 그다음에 비만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혈관 건강, 당뇨, 그리고 다이어트 효과까지 볼 수 있는 음식, 바로 현미입니다.
현미는 이제 쌀을 얼마나 도정하느냐에 따라서 덜 도정한 것을 이제 현미라고 하죠. 우리가 쌀 껍질을 다 벗겨내면 이걸 10분도라고 하죠. 근데 90% 벗겨내면 9분도, 70%면 7분도, 5분도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처음에 시작은 이제 9분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7분도만 돼도 쌀 눈이 붙어 있으니까요. 7분도, 5분도를 식사를 하는 것이 현미 식사의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꼭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핑계가 많아요. 현미가 소화가 안 되고 건강에도 안 좋고 일부 어떤 사람들한테는 현미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으로 들어가 있더라. 맞습니다. 콩팥이 좋지 않거나 너무 어린 아이들은 현미가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극히 예외적인 문제일 뿐 일반인들이 현미를 싫어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맛이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미도 많이 먹다 보면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게요, 우리가 너무 빨리 먹어서 그래요. 씹지 않고 빨리 삼키기 때문에 현미가 맛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것은 껍질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미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에서 밥이 하나도 안 남을 때까지 계속 씹다 보면 흰쌀밥의 맛도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미를, 나는 현미가 너무 싫다 하면 7분도, 9분도에서 7분도 두 개를 섞어도 되죠. 그러니까 제일 잘못하는 건 뭐냐면 내가 현미가 싫다고 그냥 흰쌀밥만 먹는 거예요. 현미가 싫더라도 흰쌀과 현미를 섞어도 보고, 또 9분도와 7분도를 섞어도 보고, 또 7분도를 먹고, 또 7분도와 5분도를 섞어도 보고, 5분도를 먹고,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현미를 드시면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현미를 드시는 방법, 첫 번째는요, 오래 씹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 혼합 비율을 맞춰서 점점점 현미에 가까운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미를 드실 때 추가로 넣으면 좋은 음식, 그것은 바로 불포화 지방산이 있는 씨앗류입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씨앗류에는 아마씨 그리고 들깨가 있는데요, 아마씨는 아무래도 수입산이고 아마씨가 맛도 있기는 해요. 약간 좀 넓적하다고 그럴까, 그래서 씹는 맛도 있긴 한데, 하여튼 들깨를 현미밥 할 때 한 스푼 넣어서, 들깨가 동글동글 하잖아요. 요거를 씹으면 톡톡톡톡 소리가 납니다. 현미밥에 섞여 있는 들깨가 톡톡톡 소리가 안 날 때까지 씹으면 이제 현미에서 쌀밥의 맛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꼭 여기 밥을 하실 때 현미에 들깨를 넣어서 같이 하시고요, 여기에 들기름을 같이 조금 넣어서 하면 저항성 당분, 그러니까 냉장고에 넣으면 저항성 당분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현미에다가 저항성 전분까지 만들면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미를 드실 때 꼭 들깨를 넣어서 같이 씹을 때 톡톡톡 소리가 안 날 때까지 현미를 씹는 습관을 들이시면 천천히 먹는 방법도 되고, 들깨에 있는 오메가3를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현미를 우리가 먹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GI 지수, 당 지수 때문에 그런데요, 흰쌀밥의 GI 지수는 84, 현미의 GI 지수는 55,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이렇게 좋은 거를 안 먹을 이유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을 위해서 개발된 것이 GI 수치, 그 다음에 당 지수, 당 부하 지수, GL 지수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GL 지수도 흰쌀밥에 비해서 현미밥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니까 꼭 현미밥으로 건강한 식사하시고, 여기에 들깨를 넣어서 오메가3도 풍부히 섭취하는 이런 좋은 밥을 지어서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미 들깨밥으로 우리 혈관 건강도 지키고 당뇨도 예방하면서 다이어트도, 체중 조절도 할 수 있는 좋은 음식을 오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